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제뉴스 함께 읽기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걸 보다 보면 이런 게 참 자주 나오죠.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시중금리는 상승했다. 채권금리와 가격은 반대. 앞으로도 이런 걸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만들기에서 한번 다루었지만 오늘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왜 반대일까요? 가실까요? 채권 가격이랑 금리가 왜 반대로 움직이는 건지 우리가 배울 건데요. 여기서 이 금리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금리. 왜 금리라는 말을 쓸까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그동안 상품을 가입할 때, 예적금을 가입할 때 항상 쓰던 말이 이자율이었잖아요. 근데 왜 금리라는 말을 쓸까요? 금리가 높냐 낮냐? 그 이유는요. 금리라는 말은 두 가지를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쓰는 예적금을 쓸 때는요. 돈이 불어나는 방향이잖아요. 불어나는 방향. 자, 이럴 때는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100만 원을 넣어가지고 2%의 금리에 두면 102만 원이 되겠죠. 또 이걸 그대로 복리를 위해 그대로 넣었어요. 2%의 금리로 불리면 104가 되겠죠. 또 이렇게 106이 되고 점점점 계속 커져가는 방향, 불어가는 방향으로는 이자율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자율과 아주 상반된 개념인 할인, 율이라는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는 불어나는 방향이 아니라 당연히 줄어드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줄어드는 방향. 이게 너무 낯설잖아요. 근데 이게요, 채권 시장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금리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중금리, 시장금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이유는 이 채권 시장에서 쓰이는 그 금리가 시장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인율의 개념을 알아둬야 금리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역으로요. 위에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 뒤에 100짜리를 내가 지금 98을 주고 사야 되죠. 정확히 2%는 아니지만 계산하기 쉽게요. 자, 우리는 이번에 2년 뒤에 100짜리를 우리는 지금 96에 사야 하죠. 그리고 3년 뒤에 100짜리를 우리는 94 얼마를 주고 사야 될 겁니다. 먼 미래에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채권이고요. 이것을 지금 얼마에 살지, 이게 지금 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만기가 짧을수록 더 영향을 적게 받게 되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단기금리, 장기금리입니다. 이때는 할인율의 개념에서 이걸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행을 이용하면서 이 불어나는 방향의 이자율을 생각하면서 금리를 떠올렸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딱 떠올렸을 때는 할인율의 개념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은행을 벗어나서 우리가 경제뉴스를 보거나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이때 사용되는 모든 금리라는 말은 할인율을 뜻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금리가 높다, 금리가 낮다. 이렇게 적어보면 금리가 높다라는 말이 예전에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는 뭐죠? 우리가 예금하면 이자가 높아지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르죠. 이제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자,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요게 낮다는 걸 뜻하죠. 그러면 요게 높아지는 거잖아요. 금리가 낮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여기서 보여드린 그대로예요. 금리가 높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2% 이게 더 높아지는 거니까 이게 더 높아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이자율의 개념, 기존의 개념에서는 높아지는 걸 뜻하지만 금리가 낮다는 것은 채권 시장으로 오면 전혀 반대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금리가 낮다, 금리가 낮다, 금리가 낮다. 할인하는 그 폭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의 것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이 높아지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 가격은 낮아지겠죠. 왜냐하면 더 큰 금리로 할인을 하니까요. 할인의 개념에서는 전혀 반대로 움직이고요. 그렇다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전반적으로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권의 가격은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채권의 가격과 금리가 반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 있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아주 원론적인 설명입니다. 이걸로도 대부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는요, 비유적 설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닭을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이 닭이 알을 10개를 낳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년 동안 10개의 알을 낳고요. 그 알을 우리가 시장에 팔면 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원씩.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닭을 반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금을 그대로 회수를 해줍니다. 우리가 100만 원으로 닭을 사면 알을 낳는데 그게 2만 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2%인 거잖아요. 연수익률이 2%. 이것만 보면 연수익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연수익률 2%라고 하는 것은 약속돼 있는 거죠. 표면금리라고 부르고 이것이 2%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걸 산 이유는요. 봐봐요. 자, 시장금리라고 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은행의 예금으로 볼게요. 100만 원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갔는데 예금이 1%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킨을 산 거죠. 100만 원으로 1%에 넣는 것보다 100만 원으로 표면금리 2%의 쿠폰 채권을 사면 우리가 2만 원씩 계속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10년 동안 이 닭이 죽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은행 예금, 이게 지금 시중금리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시중의 금리가 지금 오르는 추세잖아요. 오르는 추세니까 더 헷갈리실 것 같으니까 은행 예금 금리, 자, 이거를 시장금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금리 말고 그냥 기준금리라고 할게요. 자, 요게 1%였죠. 요게 금리가 인상이 된 거예요. 지금과 같은 추세죠. 1%에 2% 올랐어요. 기준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올랐어요. 금리가 오르면 요거 하는 게 낫죠. 닭이 죽을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2%를 받는 것보다 은행에 두는 게 낫잖아요. 자, 그러면 이 채권의 가격 100만 원을 주고 산 거였어요. 자, 이거를 지금 통째로 이걸 그대로 당근마켓에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2만 원짜리 알을 낳아주는 치킨을 100만 원에 팝니다. 이러면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러면 이거를 더 싸게 팔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95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글을 올립니다. 가격 정정하는 거죠. 여러분, 2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알을 낳는 닭을 95만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 봐요.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심플하죠.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럼 만약에 95에 이 채권을 산 사람에게는 이 닭의 알들이 주는 수익률이 다르겠죠. 2점 몇 %겠죠. 그러니까 2%가 넘는 겁니다. 다 2를 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95 대비해서 이만큼이기 때문이요. 이 한 2.1 정도 되겠죠. 그러면 올랐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채권 수익률이라고 불러요. 오르죠.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고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다시,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고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나머지 두 개가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제 경제뉴스에 함께 읽기에 나왔던 이 말이 이제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채권의 가격이 하락, 채권의 수익률은 상승, 시장의 금리는 상승, 채권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은 반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원리가 이런 겁니다. 자, 비유적 설명을 두 번째로 드렸다면요. 또 이해를 위해서, 확인 사살을 위해서 세 번째 설명, 현실적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예를 들어 드릴 거냐면요. 적금 10년짜리, 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자, 은행에 이런 상품이 있던 겁니다. 적금 10년짜리 연 2%, 이게 떠 있어요. 이게 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장의 금리가요, 이것보다 낮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입할 때 의사결정은 이걸 겁니다. 시장의 금리가 너무 낮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연 2%를 받아도 충분히 만족할 것 같아. 그래서 가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적금에 가입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미 가입했어요. 이미 가입. 자, 그리고 중도에 깨면요. 중도에 깨면 그냥 이자 빵이라고 할게요. 그냥 원금만 받는다고, 극단적으로요. 자,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장의 금리가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오른 겁니다. 이렇게 많이 3% 이렇게 올라 버렸어요. 1에서 3으로 올랐습니다. 시장의 금리가 올랐죠.
자, 오르고 나서는 이제 은행에서 어떤 상품이 출시가 되겠어요? 적금 10년, 단지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 정도 해줘야겠죠. 사람들이 가입하려면요. 연 4%, 10년. 어쨌든 가입하는 순간 10년 동안 고정이잖아요. 이게 신규로 출시가 되는 겁니다. 시중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이걸 갖고 있던 사람은요. 이거 중도에 깨면 0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헐값에 당근해야겠죠. 당근에다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2% 주는 이거를 싸게 넘깁니다. 그 싸게는 어떤 기준이 되겠어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거 다 합한 다음에 이걸 받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할인을 해야겠죠. 할인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시중의 금리가 오르면 이 채권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채권 수익률이죠.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고 할인율도 오르고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채권의 가격 하락입니다. 다 됐죠? 이게 아주 현실적인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외우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워낙 그냥 반대하면 헷갈리니까요. 제가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요.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요만큼이 채권 수익률, 같은 말로 시장금리. 주로 시장의 장기금리를 이걸로 파악을 하죠. 요거는 채권 가격입니다. 요만큼은 고정이 돼 있는 거고요. 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만. 그러면 자, 채권의 가격이 쭉 올라가면 채권 수익률 줄죠. 그리고 시장금리 줄죠. 그 다음 이게 밑으로 쭉 내려오면 채권의 가격이 줄어들면서 채권의 수익률과 시장의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반은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로 이렇게 시장의 금리와 채권의 가격을 많이 보고 듣고 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시장금리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시장금리를 보는 것은 이거죠. 미국 국채 10년물 거를 보죠. 10년물의 금리를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요. 시장의 금리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 금리는 정책적인 걸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이 장기 채권의 금리는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게 얼만큼 정해지고 있는지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미국 국채 10년물이고 그게 몇 프로 정도인지를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미국 국채 10년물의 금리가 높다면 이게 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이 주식시장에는 부담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것은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돈들이 일로 많이 빨려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금리가 높다는 것은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할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주가 계산할 때 그 주가 가치가 낮아지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설명은 다 돼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그 현실 자체는 우리 주식시장에 특히 성장주 중심으로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뉴스 기사에는 항상 이 장기 채권의 금리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장기 채권의 금리를 확인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채 10년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아, 이게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 돈들이 여기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유동성이 줄어든다면 성장주들은 조금 더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채권과 금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으로 경제 뉴스를 주기적으로 계속해드릴 예정인데요. 그거 보실 때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